호프가 망하면 한국 영화가 망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영화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창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프가 망하면 한국 영화도 망한다. 한국 영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 개봉을 코앞에 두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대작 개봉 앞두고 기대감 끌어올리려는 표현인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영화 제목 자체가 호프, 그러니까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매달릴 희망이라는 의미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당신의 영화가 성공해야 한국 영화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이게 정말 창작자를 향한 응원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산업이 풀지 못한 숙제를 영화 한 편한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호프는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로 10년 만에 내놓는 신작입니다. 순 제작비 500억 원이 넘어서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 기록이라고 합니다. 외계 플러스인 제작비가 700억이라고 하던데 저게 아마 1, 2편 합쳐서 700억인 거고 호프는 단일편으로 이 500억을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고 현지에서 화제성 하나는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호불호는 다소 갈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화제성 덕분에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선판매되면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미리 회수했다라고 하고요. 한국 영화 해외 선판매 사상 최고액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올 여름 최고 기대작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영화에 투자 배급을 맡은 플러스 M의 모 회사 메가박스 중앙에서 터졌죠. 지난 6월 12일에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고요. 이틀 뒤인 6월 14일에 메가박스 중앙이 계열사들과 함께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버립니다. 그리고 6월 30일 법원이 실제로 이 회사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하나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중앙그룹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그림인 거고 이 여파로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합병 이야기도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메가박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던 위탁 상영관들이 받아야 할 예매대금이 지급 지연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현장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호프가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화 하나에 회사 운명이 걸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실제로 나홍진 감독 본인도 이 회생 절차 관련 뉴스를 자기 SNS에 올리면서 상황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름 성수기에 나오는 유일한 한국 대작인데다가 호프가 흥행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나마 회복세이던 국내 제작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꽤 파다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호프가 한국 영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호프가 망하면 한국 영화도 끝난다. 이런 식의 담론이죠. 저는 이 프레임을 보면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첫째로 짚고 싶은 게 영화 한 편이 망했다고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면은 그 시장은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영화 산업이라면 대작도 있고 중간 규모의 상업 영화도 있고 독립 영화까지 섞여 있으면서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분산돼서 굴러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 규모 상업 영화가 거의 사라지고 몇백억짜리 텐트폴이 아니면은 아주 작은 영화만 남는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 결과 특정 대작 한 편이 영화 산업 전체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호프 한 편에 이 정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우리 영화 시장의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2025년 국내 극장 전체 관객 수가 1억 609만 명으로 전년보다 13.8% 줄어들었고요. 극장 매출도 1조 470억 원으로 12.4%가 감소했습니다. 관객과 매출 모두 3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더 참담한데 2023년부터 25년까지 평균 관람객 수랑 극장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사이에 극장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2019년에 513개였던 극장이 지금은 547개로 늘어났거든요. 관객은 반토막인데 극장은 더 늘었으니 공급 과잉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프 한 편에 한국 영화의 운명이라는 타이틀을 씌우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원인을 가리는 일종의 물타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짚고 싶은 것은 지금 메가박스가 처한 위기가 호프라는 영화 한 편 때문에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메가박스 중앙의 매출은 3,238억 원, 영업 손실은 약 125억 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약 634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 당기 순손실이 520억 원이었으니까 1년 사이에 더 늘어난 거고요. 부채 총계는 8,522억 원인데 부채 비율로만 따지자면은 2,212%입니다. 2024년만 해도 856.7%였는데 1년 사이에 2배 넘게 뛴 거죠. 이미 충분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내온 겁니다. 모회사인 콘텐트리 중앙에서 빌려온 돈도 2024년 말 252억 원에서 2025년 말에는 1680억 원으로 1년 만에 6배 넘게 뛰었습니다. 계열사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굴러가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 정도 숫자면은 단순히 관객이 좀 줄었나 보다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회복을 못한 채 계속 골마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는 경영진이 오랫동안 내린 판단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인데 이걸 호프 한 편에게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코로나 이후 관객이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OTT로 넘어가던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관객이 안 되는데 신규 출점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빚을 더 늘린 것은 경영진의 판단이었죠. 감독은 그냥 자기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고 영화에 배급 투자를 맡은 회사가 어쩌다 보니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자꾸 호프가 극장가를 살릴 수 있을까? 나홍진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감독 개인한테 책임을 지우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이게 좀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짚고 싶은 건 설령 호프가 초대박이 난다고 해도 메가박스의 적자 구조가 그걸로 해결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서울의 봄이랑 범죄도시 3 사례를 보자면은 플러스 M이 2023년에 이 두 작품을 연달아 배급하면서 그해 배급사 시정 점유율이 1위까지 찍었어요. 두 작품의 관객수를 합치면 2천만 명이 훌쩍 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두 영화는 메가박스 스크린에서도 상영이 됐을 거니까 극장 매출로도 잡혔겠죠. 그런데 그해 4분기 메가박스 실적을 보면은 오히려 영업 손실이 늘어나고 당기 순손실 폭도 예년보다 커졌습니다. 1,000만 영화가 2편이나 그것도 메가박스 스크린에서도 같이 상영이 됐는데 정작 극장사 실적은 더 나빠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두 작품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투자작들의 손실이나 임차료, 인건비, 이자 비용 같은 고정비가 그걸 상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가박스는 코로나 시기에 관객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신규 출점이랑 시설 투자를 계속 밀어붙였고 관객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금융 비용까지 계속 쌓여왔으니까 흥행작 한두 편의 매출이 잡힌다고 해서 그걸로 이 구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호프가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상영되는 만큼은 그 관람료 몫은 당연히 CGV나 롯데시네마로 가는 거고요. 반면 플러스 M이 배급사로서 챙겨가는 수익은 플러스 M이 메가박스 중앙 산하 조직이다 보니 연계 실적으로 잡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수익이 곧바로 메가박스 중앙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건 아니고요. 회사 전체에 누적된 손실과 이자 비용, 차입금 규모에 비하면은 영화 한 편의 배급 수익은 아무리 커도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프가 흥행하면 메가박스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이 구조를 너무 단순하게 본 이야기인 거죠. 이쯤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프레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이 IMF 때 이야기랑 좀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IMF가 왔던 이유를 국민들의 과소비 탓, 금모으기 안 한 사람들의 탓 이런 식으로 위기의 원인을 개개인한테 돌리는 담론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이 IMF랑
똑같다라고 말할 순 없죠. 근데 구조를 결정해온 사람들의 책임보다 그 아래에 있는 개인들의 행동에 기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프를 살려야 한국 영화가 산다라는 말도 비슷한 구조인 거죠. 마치 관객이나 뭐 작품 한 편이 이 영화 산업을 구제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관객은 사실 이 영화 산업을 살리려고 표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도 창작자지 대기업의 부채와 경영 실패까지 생각해야 되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투자와 배급, 극장 운영과 자금 조달을 결정해온 경영진에게 그 결정에 맞는 책임을 먼저 묻는 게 순서인 거지, 감독이나 관객들에게 당신들이 한국 영화를 살려야 한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호프의 흥행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호프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만 그 중요함의 방향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랑은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한 편의 산업 전체의 생존이 걸려 있다라는 이 프레임 자체는 저는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 작품이 산업에 던지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없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500억 원대의 제작비를 들인 한국 영화가 국내 극장 수익에만 기대지 않고 해외 선판매와 글로벌 배급을 통해서 제작비 상당 부분을 먼저 회수했다는 것은 한국 영화가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서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꽤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성공하면 앞으로 한국 감독들이 더 큰 규모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프는 앞으로 한국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비를 마련하고 해외에서 어떻게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 정도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호프가 흥행에 실패한다고 해서 한국 영화가 곧바로 망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 호프가 대박이 난다고 해서 한국 영화계가 바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메가박스가 겪고 있는 위기는 호프라는 영화 한 편이 만든 게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경영과 구조의 결과이고, 그 책임을 호프한테 혹은 나홍진 감독한테 떠넘기는 순간 정작 누가 이 위기를 만들었고 뭘 바꿔야 하는지 다시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좋은 영화 한 편으로 호프를 만나고 싶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산업의 문제는 산업 스스로가, 그러니까 경영진과 정책이 제대로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순수하게 영화 자체로 기대가 되기는 하고요.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도대체 어떤 작품을 뽑아왔을지 궁금하긴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